안녕하세요. 안철수입니다. 토요일 밤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제법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비죠. 24절기로 보면 오늘이 경칩입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이죠. 우리 정치도 오랜 기득권에서 깨어나서 국민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그런 길을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여성 그리고 아이들을 만난 하루였습니다. 먼저 그 MBC하고 Save the Children과 함께 제목이 좀 기네요. 2016 My Little Election 정치 어린이가 묻다. 초등학생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 인터뷰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3월 8일이 여성의 날인데 서울시청에서 오늘 32회 한국 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도 참여했습니다. 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Save the Children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Save the Children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및 참여의 권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국제 구호 NGO입니다. 어린이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와 우리나라 미래죠. 그래서 정말로 많이 필요한 일인데 그 아이들이 여러 가지를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저기 간단한 걸로는 그 집에서 밥 누가 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결혼 때부터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집에 먼저 오는 사람이 밥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그래서 저도 밥할 줄 알고 그리고 면 잘 끓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 파스타는 쉽잖아요. 면 끓이고 그 소스에다가 몇 개 재료 썰어서 넣어서 하면 금방 맛있는 파스타가 되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고요. 또 그 어린이들을 위한 것들을 생각하고 있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선진국에 가보면 뭐 항상 부러운 것이 학교 앞에 그 도로에는 천천히 달리게 합니다. 거기서 과속하는 차량은 잡아내서 엄하게 벌을 주죠. 그리고 또 학교 버스가 서서 아이들이 내릴 때 그때는 양쪽 차가 전부 다 정지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버스에서 그 뒤쪽에서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오면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학교 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는 양쪽 그 차량들 전부 정지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배워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린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 이야기도 했습니다. 제가 책을 많이 쓴 편인데, 아저씨는 왜 책을 쓰세요? 그런 말을 하길래 저는 두 가지 목적 가지고 책을 쓴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 어떤 일을 할 때 실수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신에 한 번 했던 실수는 절대로 다시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제가 했던 참 그 바보 같은 실수들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책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제가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책을 쓴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를 위해서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그 책상에서 공부할 때 뭐 메모도 하고 책들도 펼쳐보고 하다 보면 책상이 굉장히 어지러워집니다. 머릿속에 든 건 많은데 이제 책상은 어지럽죠. 그럴 때 이제 그 정리를 위해서 책을 씁니다. 내가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안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쓰면서 관련된 자료들은 이제는 버려도 되죠. 버리고 정리하고 해서 책 한 권을 쓰다 보면 아주 어지러워졌던 책상이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빈 공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또 새로운 분야의 책을 펼쳐놓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가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정리를 위해서 또 새로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책을 쓴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들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들이 너무 늦게까지 일을 하시는데 일찍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정말 좋은 정치인 중에 한 분이 지난 대선 때 그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 저녁 있는 삶. 그게 많은 사람들 가슴에 울림을 주고 저도 마찬가지로 공감했던 이유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것 아닌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좀 더 많은 시간을 일해야만이 겨우 가정이 유지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일한 다음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식사를 해도 그 정도만 일을 해도 어느 정도 중산층이 생활이 가능한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대화를 마친 다음에 서울시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여성대회 캐치프레이즈가 희망을 연결하라 였습니다. 김미화 씨가 사회 보는데 정말로 재밌게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여성, 아까 이제 아이, 여성, 다 미래의 키워드죠. 여성의 권리와 능력이 존중받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꿈꾸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이제 요즘 인터넷을 중심으로 터부시됐던 여성 혐오에 관한 담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정말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안타깝게 여성 혐오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것이 다양한 모습으로 여성의 삶을 왜곡하고 또 남성 삶까지도 왜곡합니다. 우리는 이런 혐오에 맞서서 여성의 인권과 삶을 지켜내야 합니다. 여성은 정말 오랫동안 가장 많은 수의 사회적인 약자 집단으로 존재해 왔죠.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오늘의 구호처럼 작은 희망들을 구체적으로 연결을 해나간다면 분명 지금보다도 훨씬 나은 세상이 올 겁니다. 여성의 권리와 능력이 존중받는 세상, 그런 나라가 품격 있는 나라 아닌가 합니다. 국민의당이 정말 그런 관점에서 다양한 여성 정책들을 지금 만들고 내놓고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인구 5천만 프로젝트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으면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일부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책에 관한 겁니다. 통계를 보니까 직장인 10명 중에 8명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낼 때 회사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10분 중에 2분은 눈치 안 본다는 말인데 그렇게 많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국민의당은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에서 120일로 늘려야 된다. 그리고 아빠 휴가는 2주로 확대하자. 그런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또 휴가 가시는 분들이 눈치 보지 않게 하려면 대체인력 종합 지원 체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체계 구축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 40%이던 것을 50%로 인상을 하고 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주지 않는 사업주는 벌칙을 강화해야겠죠. 그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출산율 높이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는 모두 다 참여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신이 내놓은 공약, 누리과정 예산마저 약속 지키지 않는 것 정말로 큰 문제입니다. 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 얼마나 큰 혼란, 불편을 겪고 있습니까? 일관성 있게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이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공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은 여성에게 높은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성에게 신인은 20% 가산점을 주는데 여성 신인은 25%의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신인이 아닌 여성에게도 10%의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가산점을 주는 이유도 좋은 여성들이 많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정치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제도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소셜미디어 많이 또 갈수록 너무 많이 보내주셔서 고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만 먼저 트위터 의견입니다. 이쁜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힘드시겠지만 국민들이 마음 놓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로 바꿔주세요. 경제 불안, 전쟁 불안, 취업 불안, 우리 국민들이 불안 속에 떨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의당이 바꿔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저희들이 지향하는 제일 큰 가치가 국민들의 삶을 안전하게 보장하는 일입니다. 원래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본에 충실하자는 생각입니다. 또 세로미님께서 어제 회식 자리에서 사장님께서 안 대표님에 대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음해 기사로 감정 노동자 기살리기 프로젝트 어떤 정책으로 우리 감정 노동자들에게 선물을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감정 노동자 대표로 인사드립니다. 당신은 우리의 산타입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더 열심히 하고 다음 주는 감정 노동자분들 이야기도 듣고 체험도 하려고 합니다. 응원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님은 대표님 바쁘시더라도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개성공단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업, 협력업체, 근로자 모두 다 파산하기 전에요. 예, 꼭 챙기겠습니다. 페이스북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정미용님께서 전세난 제발 최하계층 서민들 삶을 포기하지 않게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 올 거란 희망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월세 내기 바빠서 미래가 없는 이들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편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국민의당이 창당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주거 문제, 전월세 대란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민하고 대안 만들겠습니다. 또 퀴초이님께서는 경제정책 개발에 힘 좀 써주세요. 정책은 있는 것 같으나 구체적 대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경제 전문가들 많이 영입해서 국민들 좀 살기 좋게 해주세요. 유럽 선진국처럼 고등학교 졸업해도 대졸자랑 임금 차이가 없다면 고졸자의 70-80%가 왜 대학을 가겠어요?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은 문제가 발생해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하기에 좋은 환경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공정성장론에 기반해서 공정 3법 같은 여러가지 대책 내놓고 패자부활법 그리고 중소기업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아마도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들이 그 설명이나 또는 홍보가 부족했지 않나 싶습니다. 반성하고 더 구체적인 공약을 더 쉽게 더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들 감사드립니다. 우수경칩 지나면 대동강물도 풀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내린 봄비가 내일의 새싹으로 자라듯이 그렇게 정치에서도 희망이 자라기를 바랍니다. 여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제 역할을 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가 돼야 한국에도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옵니다. 내일 아침 11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